제2편 위대한 스키타이 코리안에서는 전 세계 역사의 근본은 스키타이 코리안이었다는 것을 입증해 드릴 것입니다. 아시아는 무슨 의미인가? 아시아 또는 아주 대륙은 무슨 의미일까요? 현재의 지리적인 구분으로 고찰했을 때 아시아의 서쪽 끝에 있는 누구누구의 땅이라는 순수한 한글을 사용하고 있는 6개의 스탄 국가인 카자흐, 우즈벡, 타직, 키르기스, 투르크멘, 아프가니스탄이 있는 곳은 소아시아가 아닌 중앙아시아라고 합니다. 그러면 유럽도 아시아였다는 얘기가 됩니다. 거의 모든 국가의 국명은 아자로 끝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즉 아시아 또는 아세아는 아와 아 사이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몰랐었던 아주 커다란 비밀 보따리를 하나씩 풀어드릴까 합니다. 아시아는 영어로 ASIA로 표현하며 사전적인 의미로는 아침과 조회할 때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선 아시아를 한자로 표현하면 아세아입니다. 즉 아와 아 사이가 아시아로서 전 세계가 아시아였습니다. 상기 글자를 자세히 보시면 이는 천지인 합의를 뜻하는 것으로 범야 일ö의 해탈, 박달 샤카 문화를 상징하는 아주 심오한 부호인 것 같습니다. 위 한일자는 하늘을 뜻하고 아래의 한일자는 땅을 뜻하며 가운데 십자가는 사람을 뜻하는 것으로 천지인 합일의 표시인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무심하게 보아왔던 이 글자에 엄청난 비밀이 있을 줄이야. 상기의 표시는 고려 불화 편의 대세지 보살님의 아이콘의 상징으로 등장하는 표식이고 정조대왕의 상해에 찍힌 군왕의 상징이며 황제의 예복 앞에 장식하는 휘장으로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아리안의 천부인 법왕청, 즉 범야 일ö의 해탈, 박달, 샤카 문화를 선도한 천하의 중심, 금성 천부를 상징하는 천하의 왕의 표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십자가는 무슨 표식일까요? 이는 천부를 동서남북 사해에서 보좌하고 해탈 문화를 선도하는 사해 법왕청의 표식인 것 같습니다. 즉 이것이 서해인 속칭 그루지아 로마 제국의 미륵보살부와 북해인 타타르스탄 대세지 보살부의 표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즉 십자가란 서방 불교의 표식 같습니다. 저 먼 아일랜드부터 아시아를 지나 저 먼 아메리카까지 모든 스키타이 코리안들의 불국토 천국의 세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야 새롭게 아시아의 의미를 새겨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아, 아시아요. 거의 대부분 국가의 마지막 글자는 아자로 끝납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즉 지구 전체가 아시아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풀어야 할 역사의 비밀 코리아 코드인 것입니다. 아시아는 조회라는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곳이었습니다. 10년에 한 번씩 코리아 중앙 금성천부의 대조회가 있다면 사해의 보살부에는 매년 소조회가 있었던 것으로 그 소조회는 그 행세를 지칭하기도 하지만 그 소조회의 행세가 벌어지는 장소를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유럽 지역의 사람들이 이해할 때 그 소조회를 하는 곳을 코리아 중앙천부의 대아시아에 비교해서 작은 소조회인 소아시아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지금도 소해 보살부가 있었던 아나톨리 터키의 서아시아를 유럽인들은 소아시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시아는 천축의 대아시아 혹은 중앙아시아와 사해의 동서남북 내 소아시아가 있었던 것입니다. 한자 옥편의 아침조를 보면 벨조가 나옵니다. 조회에 나아가 인사를 엿줍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조라는 말은 뵙는 행위, 뵙는 곳, 뵙는 대상이라는 말로 쓰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시아는 조회에 나가 인사를 엿줍는 곳 혹은 대상인 것입니다. 중앙중원에서 조회가 행해졌던 곳이 바로 조선 조양이었던 것입니다. 아시아에 대한 의미를 상기와 같이 나열했지만 숨겨진 한 가지를 마저 풀어드리겠습니다. 아는 왕의 의미입니다. 즉 법왕 선왕으로서 스키타이 아리안의 중심으로서 모든 해탈 문화를 이끌어간 금성 천부의 표식이기도 합니다. 스키타이 아리안의 정체, 스키타이, 키타이, 카타이, 샤카터, 소고드가 거란의 요이며 여진이고 이것이 천하의 중심 고려였다는 것은 이미 입증했습니다. 그러면 스키타이의 용어를 살펴봅시다. 석계열로는 소고드, 샤카타, 스키타이, 삭타가 있고 불계열로는 박달, 박타르가 있으며 하계열로는 카스, 카시, 캐시, 코탄, 호탄이 있고 키타이 계열로는 가오리가 있으며 센 계열로는 천축, 천독이 있습니다. 이 센, 친,
신이야말로 스키타이의 원불교의 한님과 한님에 대한 깨달음을 말합니다. 우리의 지명 황해도 해주는 박주, 박달, 아사달, 박당, 피양, 하주이고 화주입니다. 박당은 불당이고 불토이고 부처이고 부다이고 부도이고 천부도입니다. 바로 천부가 되는 것입니다. 이 천부에서 행해진 것이 천도였습니다. 이 모든 이름들은 어디에서 연유한 것일까요? 바로 박달에서 연유한 것입니다. 박달, 그 말만 들어도 가슴이 설레이는 단어입니다. 박달은 비로자나 부처님이 성취하신 그 무엇입니다. 이 박달을 성취하신 분이 박달님입니다. 그리고 이 박달님이 주석하고 계신 곳이 박달입니다. 박달부도는 천부가 되었고 그 천부가 있는 중원지역이 중화가 되고 내 보살부가 있는 사방이 사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화이라는 말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해는 보살님 살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이 살에서 러시아의 황제 짜르라는 말이 유래되었습니다. 이것이 천하사해의 기본적인 시스템의 그림이었던 것입니다. 박달을 잘 지어가고 있는 고유한 천하에서 무력을 사용하는 왕부가 그 옆에 건물을 차리는 명분으로 바로 자신들이 박달의 세상과 그 질서를 지키는 박달이라는 명칭을 붙이고 그 수도와 산과 강에다가 박달이라는 이름을 갖다 쓴 것입니다. 박달은 샥달, 키타이, 카타이, 가라이, 까레이, 구루, 구리, 고려이기도 합니다. 샥달은 학달, 해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해하, 호석, 색이 되기도 합니다. 박달은 박으로 쓰기도 합니다. 박기 되면 밝은, 발흐, 바르간, 바그란, 바르완, 바그람, 카불 등으로 쓰입니다. 밝은 것은 환한 볕이 드는 양산이 되며 또한 남향, 남쪽의 남산이 되는 것은 정한 이치입니다. 태백산의 클 때가 수양산에서는 머리수로 바뀌었고 종남산에서는 마루종으로 바뀌었습니다. 종갓집이란 말은 맏아들, 즉 큰아들의 집이란 말입니다. 마루나 머리란 말은 그 말의 시초가 맞이에서 나온 것인 줄을 알겠습니다. 종교란 바로 그러한 종가 집의 가르침으로 전 세계의 종갓집은 단 하나, 천하의 중심이었던 경도인 서울의 금성천부가 되는 것입니다. 코리아는 황해인가 동해인가, 고려체와 소토남에 대해. 한국에서는 양배추, 중국, 대만, 싱가포르, 일본에서는 고려체, 소토남이라고 부른답니다. 동남아에 고려체가 있다면 고려의 유민이 해당 지역으로 흘러들어갔다는 것을 반증하는 내용입니다. 사람의 이동이 있기에 역사와 문화가 이동하는 것입니다. 한반도에서는 양배추라 부르는데 현 중국어, 일본어 권역에서는 고려체, 소토남이라고 부른답니다. 고려체와 소토남은 분명히 한 가지 양배추를 부르는 이름이라면 체와 남은 같은 채소라는 말이고 고려와 소토는 같은 말입니다. 현재의 지리적 상식으로 보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현재 한반도는 이들의 동쪽에 있습니다. 중국, 대만, 싱가포르, 일본 사람들은 중국어와 일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중국어가 100년 전에도 현 대륙을 포함한 현재의 중국 전 지역에 사용되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는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중국어의 발음 표기는 영어 알파벳인데 그러면 영어 알파벳으로 발음을 표기하기 이전에는 과연 무엇으로 표현했다는 것인지요? 현대 중국어의 가장 중요한 6지방 언어를 꼽는다면 북경어, 산동어, 상해, 절강어, 복곤어, 광동어, 광서, 호남어라고 알고 있습니다. 바로 현 중국의 해안 지역인 도이, 대의 언어들입니다. 이 해안의 사람들, 즉 현 중국어를 사용하는 도이인이 보았을 때 고려는 자신들의 서쪽에 위치되어 있었던 서토였습니다. 그래서 서토남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서토와 고려는 정확히 동의어인 것입니다. 정말 경천동제할 일이 아닙니까? 역사 조작 세력은 서해 고려 중원과 동해 현 중국어권 도의와 동서에 바꿔치기 얘기를 해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막연하게 그럴 것이라고 생각해 왔는데 상기의 글을 보고 생각하다가 2차 조작인 조선을 서한 이동으로 옮겨놓은 25사의 조작이 다름 아닌 동서의 바꿔치기였던 것입니다. 누가 누구를 부르는 이름일까요? 바로 동쪽의 외인인, 즉 현 중국어 일본어를 사용하는 도이 사람이 서쪽 고려인을 부르는 말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려는 도의의 서쪽에 있었던 것입니다. 옛 어른들은 내가 어렸을 때 자주 헷갈리는 말씀을 하시곤 했습니다. 원 중국에 대해서는 대국 어르신들이라 부르며 옷깃을 여미듯이 존경의 염의 표정과 말씀을 하시다가도 현재의 중국을 천국놈, 뗀놈이라고 경멸과 분노의 표정과 말씀을 하시곤 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나의 화두 중에 하나였는데 오늘 상기의 글을 보고
그 의문이 완전히 풀렸습니다. 상기글의 핵심은 코리아는 동이가 아닌 중원인 중국인 강화의 화이이고 동이란 현 중국 내륙과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의 사람들이 동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현 중국에서 해외로 이민 간 사람들을 화교라고 부르는 것도 삼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화교는 바로 우리가 화교였습니다. 황제의 가도. 우리가 은연중에 사용하고 있는 실크로드의 용어가 정확한 개념을 반영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어떠한 불순한 의도에 의한 조작 세력의 장난인지 먼저 고찰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길을 무수히 다녔던 우리 아리안 선조들은 그 길을 실크로드라고 부른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마르코 폴로가 다니던 실크로드는 황제의 가도였다. 우선 의문이 되는 것은 정복당한 카타이, 고려지방에서는 없던 도로를 몽골이 건설한 것일까요? 아니면 원래 카타이는 도로도 역참도 파발도 전령도 없었다는 말인가요? 아닙니다. 그 길은 이미 800년, 600년, 500년 전에 무수한 아리안들이 지나갔던 길인 것입니다. 몽골 이전에는 마패를 사용하던 것을 몽골은 해청패, 금패, 은패를 사용했던 것이 그 차이일 뿐입니다. 지금 우리는 중앙아시아의 그 도로들을 실크로드라고 부릅니다. 1877년 독일의 지리학자 페르디난도 폰 리펜호펜이 이 실크로드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했지만 이 개념은 마르코 폴로가 7페이지에 걸쳐서 설명하는 도로의 개념과는 너무나도 다릅니다. 실크로드는 허구이며 조작이었던 것입니다. 이 실크로드라는 용어는 약탈과 패권의 관점에서 나왔습니다. 이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하면서 실크로드 상에 실제했던 도시들은 역사 현실 밖으로 밀려나 버리고 대신 천일야와 같은 환상적인 이야기가 이 무대로 신비에 쌓인 비역사적인 몽환적 존재로 조작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 세계인은 약탈과 탐험, 낭만과 모험과 침략, 모멸과 조작의 대상으로만 중앙아시아를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존재하지 않았던 서유럽이 존재하게 된 것은 약탈, 상업, 무역과 자본주의의 자본으로 세계의 지배자로 떠올라서 존재하게 된 것은 알겠는데 동아시아에 존재하지 않았던 중국이 갑자기 어떻게 동아시아에 존재하게 되었는가? 반주르 실크로드사 사계절 김영룡을 참조했습니다. 사실은 19세기 후반까지 이 도로들은 다름 아닌 황제가도였습니다. 이 중원의 도로를 장악하는 자가 황제가 되고 천하의 왕부의 주인이 되는 것은 19세기 후반까지 아직 산업혁명의 근대화가 진행되지 않았던 9세기의 권력, 물류, 문화의 중심은 아직까지도 이 황제가도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실크로드 대신 황제의 가도라고 불러야 합니다. 그래야 역사의 실상이 보일 것입니다. 참고로 그 유명한 프랑스의 앙드레 말로의 왕도로 가는 길의 원 제목은 영어로 번역하면 로얄 로드인데 그 초판본의 발행일이 1930년입니다. 적어도 1930년까지는 왕도라는 개념이 잘 알려지고 사용되고 있었던 증거가 되는 귀중한 사례입니다. 만약에 대도가 현 북경에 있었고 마르코 폴로가 현 중국의 북부와 서남부를 여행했다면 로라는 개념으로 설명하기가 너무나도 곤란한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현 중국의 북부와 서남부는 어디에서 어디로 가든 사방팔방 어느 방향이든 천방지축으로 사람들이 다 움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기의 글을 언급시킨 이유는 현재 극동의 반도사의 입장과 위치에서는 앞으로 전개될 우리의 역사는 위치상의 제약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넌센스에 불과하나 고려체와 서탄함의 글에서 보았듯이 우리의 위치를 현 중국의 서토인 중앙아시아에 놓고 모든 역사서를 전개하면 너무나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진달래 꽃 피우는 서역 산만리, 다시 오지 못하는 파촉 산만리. 다음 회에서는 소해 보살부가 있었던 그루지아와 소해 보살부가 개척한 유럽의 보살부 국가들에 대해 설명드릴 것입니다. 자, 정신 바짝 차리시기 바랍니다. 유럽 역사의 근본이 코리안들이었다는 진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많은 관심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